어릴 땐 저희는 항상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었죠. 영하 10도의 겨울에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거리가 많았습니다. 마당에서 빙판을 발견하게 되면 그 위에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손과 발, 다리만이 아닌 배로도 열심히 탔죠.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넘어지자마자 그들은 즉시 새로운 스케이팅 스타일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는 누가 가장 멀리 갈 수 있고 누가 가장 빨리 거리를 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시합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빙판길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 아래에 편리한 장소를 찾아 원하는 크기의 눈도랑을 팠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집에서 가져온 2병의 물병을 가져다가 닦아놓은 눈길 위에 뿌렸죠. 남은 일은 표면을 매끄럽게 얼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몇 시간이 걸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빙판이 어디 와서 왔을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집에서 물통을 통째로 가져올 수 있다면 일이 훨씬 빨리 끝나겠군요. 이제 빙판길이 아니라 약 5 곱하기 5m의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이 병으로 수평을 맞췄죠. 그리고 어느 정도 평평한 곳이 생기면 거기에 물을 뿌렸습니다.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물이 필요했죠. 보통 몇 병 정도면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스링크가 얼어붙는 동안 우리는 차고로 가서 다음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안 쓰는 나무 2조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못 2개로 고정을 시켰죠. 그러면 실내성과 아름다움을 위해 아름다운 색상의 전기 테이프로 이물새를 감아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막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어린 시절의 본능이죠. 오후에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스케이트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빙판 중앙에 캔을 놓고 나면 얼음 위에서 가장 잔혹한 하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팀으로 나누거나 각자 혼자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는 하키공이 얼음에서 떨어지자마자 아무것도 우리를 막지 못했죠. 부모님이 허락하신다면 밤 늦게까지 놀았고 추위는 전혀 괴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하키를 해본 적 없는 분은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하키 말고도 우리는 눈싸움을 좋아했습니다. 한 사람이 눈덩이를 던지면 다른 사람들 모두가 전쟁에 뛰어들었죠. 팀이 2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작은 팀의 경우 불필요한 빈 병과 밧줄을 찾아 각각의 병을 밧줄로 묶고 나뭇가지에 걸어 즉석 사격장을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병에는 고유한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은 점수를 따게 될지 경쟁이 가능했습니다. 예! 아니면 팀이 생겨날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눈사격은 더 이상 재미있지 않았고 가장 잔인한 데스매치가 시작되었죠. 이곳의 전투에서 우리는 실제 전장에 있는 자신을 상상했고 우리 팀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친 순간이 오게 되면 눈으로 집을 짓기 위해 휴전했습니다. 눈이 충분히 쌓이면 눈싸움 후 가장 좋아하는 놀이였죠. 우리는 함께 눈을 가져와 쌓은 다음 일종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기상 조건에서 눈이 내리지 않아 때때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여전히 어떤 종류의 요새를 지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눈덩이를 조각했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모여 휴식을 취했습니다. 누군가가 보온병 차를 가져오면 순식간에 마당 전체에 영웅이 됩니다. 여름에 축구를 가지고 물병을 찾는 것보다 더 시원했습니다. 이제 팀이 모여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스파이더맨 카드에 대해, 끝나지 못한 숙제에 대해, 누가 아이스크림을 한 번에 먹나, 얼마나 먹었나에 대해 말이죠. 그러나 요새 휴식은 짧았고 누군가 다시 눈덩이를 쏘기 시작하면 정확히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침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 시절에 작은 꿀팁이 있습니다. 집에 시간이 있으면 병에 뜨거운 물을 부어 옷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병이 식기 전까지 저희의 몸을 몇 시간 동안 따뜻하게 데워주었죠. 눈천사를 잊을 뻔했어요.
물론 이건 소녀들을 위한 놀이죠. 진정한 남자들은 관리인에게 엄청난 양의 눈더미를 치울 삽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초기에 이 더미에 뛰어들어 온갖 장애물을 뛰어넘었고 오늘 누가 가장 멍이 많이 들었는지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냥 눈더미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곳이 파쿠르 센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담회나 클럽이 필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모든 옷이 젖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예능에 질리면 이런 풀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헬리콥터라고 부르며 모두가 그 이유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여러 대의 헬리콥터를 한 번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집으로 가져가 발코니에서 헬리콥터를 띄우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셨나요? 이 헬리콥터가 다 떨어졌을 때 우리는 더 멋진 것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종이 한 장을 가져와 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이렇게 접고요. 사방을 각각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끝에 다리를 구부려줍니다. 로켓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몇 개 만든 후에 발사를 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하려면 빨대를 가져다가 아래에 놓고 세게 불면 됩니다. 물론 썰매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BMW라고 쓰여있는 봉투에 대해서요. 모두가 비닐봉지를 들고 가장 빠른 하강대회를 열었습니다. 결국 어떤 봉투가 가장 빠른지 알아냈습니다. 끝내주게 재밌었죠?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5리터 페트병의 뚜껑을 풀고 공기를 뺀 다음 뚜껑을 돌려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썰매로 봉투를 타는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안에 남아있는 공기가 쿠션의 역할도 해주었죠. 봉투를 탄 후에 병에 앉으면 체감되는 편안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 멈추지 않기로 했고 차고에서 오랫동안 아무도 타지 않은 상태가 좋지 않은 썰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구멍을 뚫습니다. 부드러운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뚫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구멍을 뚫는 순간 판자가 쉽게 제거됩니다. 이제 프레임에 얼마나 많은 부식과 오래된 페인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금속 브러쉬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금속 표면만 남도록 썰매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꼼꼼하고 긴 과정을 거쳐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또한 녹슨 먼지가 상상할 수 없는 양으로 공기 중에 날아다니기 때문에 고글과 방진 마스크 등을 사용하여 작업해야 했습니다. 페인트 부스는 사실 그저 그렇지만 썰매의 모습은 이미 크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조하는 동안 나무판을 가져다가 그라인더로 갈아줍니다. 이 일은 못지않게 꼼꼼해야 하지만 나무가 얼마나 예쁘게 깎였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8개의 조각을 만들고 칠하는 대신 횃불로 태워서 더 어두운 나무색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프레임에 구멍을 뚫고 볼트와 너트로 프레임을 고정합니다. 뚫어넣었던 나사 구멍에 사이즈가 딱 들어갔는군요. 이제 새 밧줄을 묶기만 하면 썰매가 준비됩니다. 결과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보였는지 기억한다면요. 반나절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썰매를 테스트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옛 물건의 품질과 현대적인 스타일로 인해 썰매는 나조차도 견딜 수 있으며 잠시 동안 우리의 무게는 거의 100kg입니다. 그
그 외에도 우린 눈사람, 스키, 스노우하우스 등 더 많은 겨울 활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흠뻑 젖고 춥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시면 동영상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10만 좋아요를 받으면 겨울 예능의 또 다른 부분을 확실히 촬영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겨울에 무엇을 했는지 댓글로 적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따뜻한 차와 함께 읽어볼게요. 안녕.